예, 저희 배달앱 동의 의결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쿠팡이츠와 배달앱 민족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최대우 요구와 그다음에 무료 배달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조사 중에 지금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이미 플랫폼 시장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게다가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진행된 동의 의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김진호 의장님, 이중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영 공동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은정이고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에서 이현주 간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들 발언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예, 숨이 좀 차시겠지만 민병덕 의원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민병덕 의원님 먼저 진행해 주시고 남인순, 박주민, 김남근, 김현정, 이강희 의원님께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입니다. 공정위는 반성문으로 면죄부를 주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의 의결의 남발은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 의결이라는 것은 법 위반 기업이 자구안을 내놓으면 과징금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셈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엔터 5개사, 카카오, 브로드컴 등 3건의 동의 의결 절차가 있었고요. 구글까지 신청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공정위가 손쉬운 사건 종결에 급급해서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자구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 검증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과 관련된 동의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구안을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기업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실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어야 됩니다. 배달앱 동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료 배달을 내세워서 광고하고 또 실상은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표시광고법 위반은 그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사실은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 가격이 상승이 됐고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제재가 임박하니까 공정위원회에 그 동의 의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뭐 동의 의결이라는 표현이 그럴듯하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번 이 배달 앱과 관련해서 무료 배달이 갖고 있는 허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대로 공정거래하고 상생 협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동의 의결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하려고 했던 독점에 대해서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니까 제대로 이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용은 다 말씀하셔서 전 결의를 좀 밝히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동의 의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을 오히려 용인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위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운동, 시장감독 행정들을 축소하도록 했던 것들이 이런 쿠팡이츠나 배민과 같은 대기업들에게 잘못 신호를 줘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재받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이해를 하고, 사실상 두 회사가 1, 2위의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담합을 해서 9.8%의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또 배달 상품에 대해서 그 매장 상품과 달리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소위 최대우 행위와 같은 그런 시장 교란 행위들을 하도록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시장 교란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자영업자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상인 소상인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자고 하는 그런 상생 협약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차하게 되게 되면 동의 의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니까 최근에는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들이 아예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와서도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 앞에서 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아예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쿠팡이츠와 배민이 보이고 있는 것들은 결국 뒤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을 제재하지 않을 거다, 자신들의 그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에 대한 동의 의결은 절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줘서는 안 되고, 원리 원칙대로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두 회사는 그런 자영업자들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것을 잘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배민 쿠팡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는 동의의결 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그동안 배민과 쿠팡은 최대우 요구, 무료 배달 경쟁, 수수료 인상 등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갑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수없는 시정 요구에도 무시와 회피로 일관하다가
공정위의 규제가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배민과 쿠팡의 자진 시정 의지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이 됩니다. 배달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의 시정안은 셀프 면제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자영업자들의 권리 보장은 더 이상 기업의 자발적 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정위 엄격한 조사와 정당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에게 면제부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자영업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저는 또 배달앱의 담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체 지난해 평균 이익률이 8.9%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집계가 시작됐는데요. 집계 당시만 해도 17.8%였습니다. 6년 지났는데 정확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수준을 기록한 것이 사상 처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용 유의자가 14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60세 이상 70대 고령 신용 유의자가 불과 1년 만에 47.8%까지 증대했습니다. 이분들 신용 파산되면 다시 회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외식 산업 특성상 고령의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 주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후에 파산하게 되면 재개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1일 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최대호 요구와 무료 배달 광고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 의결 신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반성의 의미를 주면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트라콜 폐지했습니다. 울트라콜은 자영업자한테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또 포장 배달 수수료,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반성하는 척하고 한쪽으로는 자영업자를 더 옥죄고 있는 정책을 배달앱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만적인 술책에 우리 공정위와 같이 부안해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징벌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 불합리한 정책들 빨리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들과 협상해서 이분들이 빨리 자기 사업 현장이나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달의 민족은 이분들과의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저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점점 저희들의 대응 강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좀 자성하시고 각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걸 바라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반드시 배달 플랫폼에 이러한 갑질 멈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쿠팡이츠 사회적 대화기구에 함께하고 있는 한국우익산업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도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요. 한국우익산업협회 민승기 국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 발언 들어보실 텐데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님,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영 의장님, 그리고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님 발언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달앱은 저희의 생존수단이며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고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운영 방식은 늘 우리에게 일방적이었고 특히 정부 주도의 상생 요금제는 그 부조리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루에 배달 매출이 10만 원도 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위 35%라는 기준에 묶여 기준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현실이 과연 상생입니까? 저는 그 부당함을 견딜 수가 없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76일째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살고 싶어서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배달의 민족 측에서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믿고 세 차례에 걸쳐 성실히 대화에 임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 날 동의 의결을 신청했는지 이것조차 의문이 듭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와의 대화 과정에서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단 한 차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유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뒤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동의 의견을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 김준형입니다. 최근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동의 의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수년간 자행된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 중요한 절차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지난 2년 동안 1조 3,400억 원의 수익을 냈고 그중 9,400억 원을 외국 본사로 송금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여 번 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반면 통계청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외식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고작 8.9%뿐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영업이익이 20%가 넘습니다. 이 현실이 말해줍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착취자인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달앱들은 입점 업주들에게 최애 대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사 앱에 가장 싼 가격을 올리라는 압박,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을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이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런 갑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동의 의결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정당한 법적 판단과 실질적인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달앱의 일방적인 정책, 수수료 구조, CS 책임 전가로 인해 수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즉시 절차를 중단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와 직접 대면하여 실태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진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네, 시장 지배적주의를 누리고 있는 배달앱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정말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외식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 사업은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앱사들은 연이은 흑자와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특히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배달앱사들은 입점업체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문제는 논의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죽만 울리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제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주십시오. 아무 결정권도 없는 임직원을 협상의 자리에 보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힘겨운 입점업체들을 불러내서 변죽만 울리고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동의의결 시 동의의결의 시정 방안 대상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노력하지 않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척, 뒤로는 공정위의 제재만 피하기 위하여 동의의결을 요청한 행동은 공정위의 규제를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요청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시정도 되지 않는데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배달앱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는 얼마간의 상생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엄중히 조사하시어 배달앱사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배달앱사와 입점업체들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도 좋은 방안이지만 배달앱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없다면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금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공정위는 쿠팡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 1,600억과 150억이 넘는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중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과 갑질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자진 시정 방안을 믿고 동의의결을 내린다면 플랫폼 시장을 뒤덮고 있는 독점과 갑질 문제는 결코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발의한 게 있는